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박주연입니다. 서울 주택매매시장에서 빌라가 아파트 매매량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욕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또 값이 저렴한 빌라로 수요가 몰리면서 빌라 거래량이 13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량을 뛰어넘었는데요. 빌라와 아파트 거래량의 역전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이어서 가치 높은 물건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넘어갈 거예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어 준비된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와 함께 지역 분석까지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이 뭔가,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주변적인 환경이라든가 입지 여건, 그 주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요인,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건을 선택을 하실 때도 단순하게 그 물건만 보고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임대 가격도 결정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지수를 보거나 아니면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을 보게 되면 매매 가격은 물리적인 특성, 단지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이 표본 조사를 할 때는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주변의 지역적인 특성, 이건 입지적인 특성이죠. 그다음에 교육적인 특성이 어떠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을 보게 되면 그 단지의 총 세대 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주택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현재 평형대가 어떻게 골고루 또 되어 있는지, 또 단일 평형대인지 아니면 현재 대형인지 중소형이 많은지 이것들 들어가 있겠죠. 또 현재 해당 층이 몇 층에 있는 물건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따라서 거기에 면적에 따라서 방수가 또 결정되겠고요. 방이 몇 개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난방 형태가 어떤지,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 난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난방인지 지역 난방인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겠죠. 단지 최고 층수는 몇 층짜리 건물이냐,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대당 또 주차 수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내 주차 공간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시공사 브랜드라든가 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주택 비율이 또 얼마가 되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린 대로 좀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내가 구입을 할 때는 목표는 단 한 가지, 실제적으로 이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용적률이라든가 준공 연수 이런 것도 따져봐야겠죠. 그다음에 주변 입지 특성을 보게 되면 그 주변의 교통 노선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입지적인 건 교통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수나 전철 노선수가 얼마가 되느냐, 전철의 호선이 몇 개가 또 들어가 있느냐, 또 현재 편의시설이 얼마가 되고 공원 시설은 또 얼마가 돼 있느냐, 또 그 주변에 대형 할인 마트, 대형 할인 매장은 또 얼마가 있는지, 또 그 주변에 유흥가라든가 전통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가격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도심, 지하철, 공원, 강상, 공업지역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느냐, 또 기피시설이 또 얼마가 있는지, 또 이것도 또 계산하겠죠. 근데 교육 특성을 보게 되면 학교 수가 몇 개나 있고
거기에 인문계고 학생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학원 수, 그에 따라서 학원 수도 좀 많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특구들 현재 8학군이라고 하는 지역들에 현재 학원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시다시피 학원 수와 고학력 비율이 또 얼마 되는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 또는 명문대 진학률은 또 얼마가 되는지, 그 현재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서 명문대로 진학하는 진학률이 얼마가 되는지, 또 특목고 진학 현황이 어떤지, 방과 후에 교실 수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평균 수능 점수가 얼마 되는지, 뭐 물론 이런 것까지 다 따지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은 교육적인 여건이 좋고 학군이 좋아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적인 부분은 하천을 끼고 있는지, 실제로 강 조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또 현재 실제 산을 보고 있는지, 지금은 한강과 한강 이북과 이남처럼 강을 끼고 있으면서 강 조망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겠죠. 그리고 현재 주택가격 지수나 전세가격 지수를 현재 통계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생각하는 부분, 국가와 현재 국가 광해교통망에서 바라보는, 정부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총생산, 또 회사채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 총생산, 생산, 인구, 순인구 유입이라든가 유출, 그다음에 현재 집가 변동률, 주택 공급 실적, 미분양률은 또 얼마 되는지, 경제 성장률과 건설 성장률, 건설 기성액은 또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따져서 현재 가격이 매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얼마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받겠지라는 게 아니라요. 이 밑바탕에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좋은 지역의 물건을 사야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다 이런 입지들이 좋은 지역들, 학교와 주변 입지라든가 주변 교통시설이라든가 단지와 그 단지 사이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편의시설과 세대수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현재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또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시경제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규제와 금리까지 같이 현재 연동이 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더 돼버렸거든요. 지난해 연말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유가 및 금리 등의 변화, 또 현재 세계 경제 침체,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흔들흔들했다시피 똑같은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정책적 요인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 보유세라든가 거래세가 또 현재 얼마가 되는지, 또 현재 금융정책, 저리융자라든가 상환기간 연장 상황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규제정책, 현재 LTV, DTI, DSR까지 연결됐을 때 굉장히 규제가 많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정책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금융정책과 같이 연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실제로 공급정책은 대부분 다 이제 계속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재작년부터 이제 공급 방향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공급량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라든가 민간임대 같은 경우도 덩달아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급책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공급정책을 먼저 시작을 했었다면 당연히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지역은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서 실제로 산업단지, 뉴타운이라든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SOC, 편의시설 또는 혐오시설,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인 여건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처럼 만들어 놓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현재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런 형태로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요건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거기에 지역경제 여건도 지역산업의 성과가 얼마가 되는지, 일자리 창출은 얼마가 되는지, 또 지역 내 총생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지역별 수급 여건이라든가 정책이나 거시경제 요건이 같이 혼동이 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연결이 된다. 거기에는 인구와 가구 수, 전입인구와 전출 인구라든가 상주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또 생활 인구는 또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주거 환경적인 여건은 노후도라든가 문화 및 교육 시설, 또 교통 편의 시설들,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혼합된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고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또 부동산 가격이 현재 하방 악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있어왔던 금리가 인상 시점 때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는가 통계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현재 전국적인 주택 가격이고요. 주황 색깔이 현재 서울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연도로 따지게 되면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20년 정도인데요. 금리가 회색깔 구간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와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어떤가 한번 보시게 되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전체적인 지역적인 여건, 수급의 여건, 기본적인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생활 거주 여건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가격 결정 요인은 금리가 전부가 아니고요. 역대 금리 인상 시기 중 주택가격 변화를 보게 되더라도 실제 2005년부터 2021년도까지 보셨을 때 1차 인상 시기와 2차 인상 시기, 그다음에 3차, 그다음에 현재 4차까지 연결돼 있죠. 그렇다 보면 주택가의 매매가격 지수는 실제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폭이 거의 변동이 없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이 폭락을 한다거나 가격이 주저앉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입지 여건, 주변 명문학군이라든가 편의시설들, 교통, 또 의료시설들, 또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 지역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이 유지가 된다. 많은 주택 수요가 이런 지역은 현재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주택이 부족하게 되면 집값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말씀드린 대로 공급과 수요에 움직이는 모든 재화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 수요가 많게 되면 지금처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2022년도 올해는 2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년 대비 1만 가구가 줍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현재 금리와 금융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좀 압박을 받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가격은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공급 감소라든가 가격 급등에 따른 연쇄 상승 여러 가지 연결되죠.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세 중과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전월세를 유지해야 하는 세입자가 어떻게 또 움직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거기에다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가 이제 올 7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런 1차적으로 먼저 행사를 했던 그런 전세입자들이 다른 물건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월세 시장으로 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조금 최악의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수요 억제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급 확대책을 현재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금 조달 측면 대출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를 하는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정부 현재 정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물량은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고 오히려 줄었다. 입주 물량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도심형 대안주거 공급이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유도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민간 정비 사업에 걸림돌 각종 규제라든가 관행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이걸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임차인 보호 조치라고 하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임대료가 상승에 되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융규제 강화는 실제로 현재 가수요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혼합이 되면서 올해는 좀 더 부동산 시장이 더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이야기 들어봤고요. 더 많은 내용은 박영신 소장과 함께 1대1 상담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대1 상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 상품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을까? 뭐 현재 실제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품들이 꽤 있죠. 현재 지분 투자라든가 재개발 투자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빌라 투자죠. 뭐 이런 부분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 건지 또는 현재 완화책에 따라서 임대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현재 공급도 같이 물려서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지역이 더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에 원하시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대1로 상담을 할 거고요. 문자 상담이라든가 현재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박영신 소장이 선별한 유망 투자 지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석 지역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에 껴서 도보로 약 7분,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도 인접해 있습니다. 일대 현재 시세가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빌라 투자는 이제 재개발 투자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는, 또 현재 임대료까지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정말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물건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실존의 면적이 40.55제곱미터에 12평이고요. 테라스라든가 앞마당까지 있는 호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액이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유하게 되면 강남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고급 주택가가 워낙 많은 서초동에 8학군 소유까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은 당연하고요. 또 개발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부지, 또 강남 지역에 또 신축 부지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당연히 희소성까지 높고요. 또 내가 거주한다거나 보유를 통해서 가격이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요. 남부터미널역이라든가 교대역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과 강남대로, 그리고 가장 중심선을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연결된 가장 큰 수혜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주변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그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활동 인구들이 늘어나고 그 주변에 상권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연동된 효과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롯데타운 중심으로 봤을 때는 서초 우성이라든가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아파트, 아래쪽에 양재IC 주변으로 서초우면 R&CD 현재 연구원 단지,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장제터널까지 연결되는 현재 사당 방배, 뭐 내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물까지 테레노 연정됐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또 확군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법원 단지를 통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는 학군 수요는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삼문고등학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8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주변이 이제 워낙 인구들이 오랫동안 거주한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요. 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는 예술의 전당, 그 중심으로 봤을 때 설해마을이라든가 세비섬부터 해서 특화된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묶어서 실제적으로 클래식 악기 거리라든가 가로수길 이렇게 특화된 상권을 만들어 줄 거고요. 법조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각종 예술 공간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예술인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구간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는 이미 2년 전에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문화특구가 연정되어 있는 서초 법조타운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센트럴시티까지 같이 연결된 거죠. 그리고 정보사부지 개발 통해서 그 주변이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 입주 또 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과 롯데타운 개발은 워낙 또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착공만 앞두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면 양재 R&CD 한제 같은 경우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롯데칠성과 현재 그 주변으로 봤을 때 코롱이라고는 대기업들이 현재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들이 활용이 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주변에 있는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현재 실제적으로 어떤 종 변경 이런 거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판매와 업무, 문화, 기능의 복합개발시설로 진행되면서 그 주변에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재 롯데칠성 부지와 남부터미널 부지가 가장 큰 면적의 현재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청년 임대주택, 호텔부터 해서 영화관, 쇼핑몰까지 같이 연결되는 복합 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포와 IC와 서초 IC, 양재 IC 뭐 각 IC별로 해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복합문화예술단지와 주거상업시설들 연구개발시설이 몰려있는 서초 IC 구간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은 인구 구성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4억 9,5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 정도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정말로 소액 가능합니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하고요.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월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을 때는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소유되는 물건이고요. 또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서초동에 있는 명품 현재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강남구 역삼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 역세권이고요. 현재 시세가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볼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테헤란로입니다. 강남역과 또 현재 역삼역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강남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이게 또 현재 용산까지 넘어가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이제 개통료가도 같이 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2호선 역삼역부터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오피스텔이면서 불량과 불량이 아닌 원룸 구조입니다. 그리고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여러 개 보유하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500부터 6,500만 원까지고요. 직장인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제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 더욱더 잘 아시기 때문에 꾸준하게 임대 수요가 현재 전문 직종들을 상대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미래 가치 높은 수익률이라든가 노후 생활까지 계획하실 수 있고 투자 가치까지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는 롯데부터 삼성, 현재 현대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당연히 이 주변에 그로 인한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개발 계획 잡혀서 공사 진행 중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역삼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초육세권, 그리고 강남대로와 또 연결되어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그 주변에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인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주변에는 IT 기업과 현재 연예 기획사들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30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고 강남역이 그만큼 대형 상권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혼자 사는 인구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신림동과 청량동 이런 지역들도 2, 3위를 하지만 강남역 주변의 강남 역삼이 현재 역삼 1동 주변이 대부분 다 1위를 차지합니다.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변에는 당연히 지가 상승을 위해서 동일 구조의 오피스텔들이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가능한 유일한 오피스텔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오른다라는 공식이 깨지는 지역이 바로 현재 테헤란로 주변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강남 국제 업무와 상업, 또 역삼 선릉의 금융 IT, 그다음에 현재 삼성의 국제 업무 마이스 관광까지 연결돼 있는 벤처 산업벨트 축으로 들어가 있죠. 테헤란로 축이 가장 중심이겠죠. 도산대로 축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실제적으로 신사 노년부터 해서 압구정 로데오까지 연결될 테고요. 영동대로 축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마이산업벨트부터 해서 한류 관광 문화산업벨트까지, 그다음에 현재 양재부터 도곡 개포까지 연결돼 있는 의료 R&D 산업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개발 계획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삼성, 역삼, 선릉, 강남까지 연결돼 있는 이 라인이 가장 큰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도 이 일환으로 개발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필드라고 하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르네상스 호텔이 아니고요. 업무와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제 호텔과 호텔 부지를 활용한 업무 시설들, 이런 것들이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와 종합운동장, 탄천, 한강정비공원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그 주변을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기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오피스부터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센터까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는 지하 6층까지 개발하면서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지금 현재 연장선 또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이 주변이 또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아지고 이 주변에 이제 모여지는 인구들을 또 수용하기 위한 대형 지하 상권들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롯데칠성까지 연결되는 센터필드까지 연결되는 업무지구, 이 주변은 상업지역입니다. 이 표시된 부분이 역삼역 주변에도 당연히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종상향과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전세, 또 현재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천만 원 보증금이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월세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노후 설계도 가능하고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월세 수익과 또 투자 금액은 4,500에서 7,500에 여러 개를 보유하셔도 상대적으로 무방한 그런 또 업무용이나 주거용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역삼로 테헤란로 초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관련 소개였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94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알찬 정보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2부에서도 지역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에서도 두 곳 가볼 거고요. 먼저 살기 좋은 자치구 서초구 방배동 가볼 겁니다. 특히나 한강이 가깝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이고요. 이어서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목해봐야 하는 곳, 구리시 교문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분석 지역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4호선과 9호선 동장역과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가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지역, 이번에는 4호선과 9호선 이용이 가능한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소개는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희 대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애입니다. 오늘이 벌써 그 구정을 지나 입춘이더라고요. 이제 봄이 다가왔죠. 지금 이제 소개를 제가 해드리려고서는 서초구 방배동인데 사실은 이 자치구, 서초구의 자치구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2위랍니다. 우리 전국에서. 그 정도의 서초구 방배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방배동은 이렇게 살기 좋은 2위라고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4호선, 9호선 동장역에서 또는 이제는 구반포역에서 역세권으로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1.5룸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오피스텔과 주택으로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24.37이고 1.5룸입니다. 1.5룸인데 이게 지금 10층까지 올라가 있고 모두 세대는 49세대, 49세대에 배고 있고 이 건물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그 차원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세는 4억 2천에 4억 4천이라고 그러면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넘어가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은
1인 2들 가구들로 인해서 상당히 그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상당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곳은 4호선, 9호선 또 이렇게 같이 더블 역세권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라든가 주변의 인프라라든가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방배동 카페골목 바로 옆에 접해 있고, 한강변에 있는 그 올라가서 보면 한강변도 보이기 때문에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잘 갖춰져 있고요. 동작역하고 구반포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포 및 방배동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한참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죠. 방배동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지어져서 1차, 2차, 3차로에서 지금 현재 된다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300세대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반포는 5,259세대가 49동으로 인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한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거주 선호도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개발 호재들까지 가득한 방배동인데요. 이번에는 자세한 입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반포역입니다. 구반포역에서 지금 현재 이곳에 1973년도에 지어져 있는 주공 아파트지요. 주공 아파트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9호선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5분 정도에 있고, 여기 또 카페 골목이기 때문에 또 넘어오면 여기에서 또 7호선도 있고, 조금 우리가 강남이나 또 내지는 동작이나 용산 가는데도 진입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성이나 사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곳은 이미 직장인들과 상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학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는 곳에는 그야말로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지금 방배동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접근성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여기 서초에 법조타운이 있죠. 광화문에 지금 현재 업무를 간다라고 해도 동작대교를 지나면 바로 광화문 시청이 나옵니다. 용산도 지나고 있고요. 또 옆으로 간다면 우리가 흑석동을 지나서 여의도 접근할 수 있고, 뭐 여기에도 지식산업센터를 갈 수가 있으면서 강남이죠. 서초와 강남에 지금 현재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9호선을 타면 강남도 접근성이 좋아서 거의 한 20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좀 더 간다면 뭐 잠실 운동장에서 잠실 강동까지도 충분하게 전철을 타고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증가와 함께 교통 호재 등 서초구 지역은 또 다양한 호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들 이외에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서초동의 개발 호재라고 하면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방배 5동이라든가 방배 5구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6구역이라든가 여기에 9구역에 의한 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 5구역에 대한 부분은 3,300세대가 한참 진행 중인데, 거의 한 브록입니다. 이게 한 브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도 들어가고, 방배동에는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지금 현재 8구역이라든가 7구역 진행이 되어 있는 지역 외에 이곳에는 지금 현재 아직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여기가 지금 빌라촌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도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곳에도 또 뭐 아직은 모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뀌고 있죠. 그래서 모아모아 주택까지 작은 거를 모아서 하나로 단지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언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 이 강남 쪽에는 우리가 빌라나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재개발이 되지 않아도 가치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9호선의 구반포역 쪽에 여기가 지금 현재 주공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주공 아파트에 지금 거의 총 세대주가 5,400세대인가 5,259세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지금 현재 금년까지 철거를 하죠. 12월까지 2022년도 12월까지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지면서 2026년도 아마 초반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강남은 과연 어디를 개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서리풀 터널이 지금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서리풀 터널 옆에는 지금 여기에 대법원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검찰청이 있죠. 양옆으로 검찰청 대법원으로 있고 그 옆에는 지금 현재 크게 지금 들어오는 백화점이라든가 거기에 그 단지화로 산업단지가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정보사령부지의 개발이라고 하면 거의 지금 현재 3만 평 부지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주택은 들어가지 않고 문화라든가 레저라든가 또 IT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친환경 업무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고 봤었을 때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몇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또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고 우리가 서초동이라든가 보면 주택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거의가 뭐 30억을 찍고 40억을 찍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거의가 3, 40억에 다는 아파트에서만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직장인들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했었을 때 이곳에서 지금 근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수요는 충분하게 지금 현재 갖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강남역에서부터 서초역까지 지구 단위로 인해서 지금 발표가 나 있는 상태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역에서부터 삼성타운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쪽을 서초역에는 낮은 건물이 있고 노후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로 지금 현재 검토가 되는데 지능 아파트가 지금 현재 검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옆에는 롯데칠성이라든가 코롱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로 인해서도 같이 어우러져서 크게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여의도를 본다면 큰 빌딩들이 굉장히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역에는 삼성타운 외 옆에는 거의가 조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터를 비롯해서 이렇게 건물이 크게 들어가면서 이쪽 교대역까지 낮은 건물로 인해서 지구 단위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새롭게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곳에도 지금 현재 40층이 넘는 건물이 지금 현재 들어갈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도 그만큼 직장인들이라든가 또 수요는 충분하게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남에 보면 이번에 그 구정 때도 상당히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로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보시는데 우리가 지금 신사동에서부터 한강이죠. 한강에서부터 양재 오기까지는 그야말로 1시간이 걸릴 정도의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밀립니다. 때문에 지금 이게 지하차도로 인해서 양재까지 논스톱으로 올 수 있게끔 또 하나의 지하차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도 교통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상에는 이렇게 공원화식으로 해서 옆에는 차선도 만들지만 굉장히 우리가 개선을 해서 생활권에 개선을 해서 강남은 조금 더 살기 좋고 교통편이라든가 또 이게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갖춰질 수 있는 변화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서초구 방배동 1.5룸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10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10층 건물인데 1.5룸입니다. 1.5룸이라고 해도 면적이 거의 한 투룸과 같은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작지는 않다. 대신에 거실이 넓다. 또 내지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건축 면에서 굉장히 그 자재를 좋은 걸로 이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가 4억 2천, 4억 4천입니다. 층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전세를 3억 8천이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투자하신다면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 함께 살펴봤습니다.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궁금한 점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구리시로 가봅니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양원역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현재 일대 시세가 4억 9천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입니다. 자,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구리시 교문동입니다. 어떤 투자 가치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구리가 상당히 우리가 경기도이거든요. 경기도 구리시. 사실은 광진구도 구리시였고 중량구도 구리시였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에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지금 서울로 여기가 행정구역이 편입이 돼서 중량구와 광진구도 구리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는 지금 한강변, 이제는 이제 오늘이 입춘이라고 그랬듯이 한강변의 한강시민공원을 보면 유채꽃이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 자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구리는 이래서 지금부터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살기 좋은 지역을 50위까지 놓고 봤었을 때 서초구가 2위라고 그랬지만 구리시는 6위입니다. 그만큼 모든 그 갖춰져 있는 또 숲과 지금 현재 편의시설과 모든 게 되어 있는 그런 교문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교문동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양원역 또 내지는 중량 IC에 인접해 역세권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인접해 있고요. 3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3룸인데 여기 4층 건물이기 때문에 4층 건물이지만 LB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13인 승인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모두 120%가 갖춰져 있어서 살기는 상당히 널널한 지역이다. 전용 면적이 53.48이지만 실사용 면적이 7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가 4억 9천이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1억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넘어갔었을 때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1지구, 2지구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주변에 인창지구 재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올해 2022년도, 2023년도만 아마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고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상으로 보면 교통망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는 고속도로망이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낭굴이나 또 내지는 옆에 가서 구리 IC나 가서 본다면 바로 우리가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8호선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하남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석천으로 잠실로 해서 이렇게 선호동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리를 연장을 해서 별내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면 강남이요 20분이면 온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대중교통은 지금 현재 강남까지 오고 동대문 가고 시청 갑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요. 주변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백화점이라든가 우리가 그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춰져 있어서 거주하는 데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인접한 지역이 또 서울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역시나 잘 갖춰져 있는 곳인데요. 자, 구리시 교문동 주변 환경도 좀 살펴볼까요? 네. 주변이 이제 이게 구리죠. 서울하고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경계로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구리라고 하면 이 안에는 살기 좋은 지역의 6이라고 그랬듯이 상당히 많은 여기가 수택동이라든가 인창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교문동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현재 구리에는 이렇게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구리의 한강공원이라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접해 있고 구리는 한강변에 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한강변에 접해 있어서 이 지금 현재 그 낭구리 IC를 타고 또 내지는 아현을 타고 넘어가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용마터널 지나면 면목동이 되고요. 또 바로 다리를 지나면 천호동이 되고요. 암사동이 되고 고덕동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직결되게 지금 현재 다리만 지나면 우리가 교강만 지나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은 상당히 좋아져 있고요. 전철을 이용한다면 경의중앙선인데 양원역을 이용해야 됩니다. 양원역 내지는 구리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구리역 양쪽을 타고 바로 지금 현재 버스 타고 세정거장이면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충분히 있고 이곳에 지금 보면 1호선, 6호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내부 순환도로 탈 수 있거든요. 간선망으로 타고 별내선이라든가 GTX B노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미래 가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이곳에 다 있습니다. 물론 여기 대학병원도 갖춰져 있지요. 또 옆에는 백화점도 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있기 때문에 생활은 병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재래시장에 지금 현재 여기 그 구리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구리의 학교는 학구열이 높아서 제가 지나다 보니까 버스에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몇 명이 합격했습니다가 프랜카드가 많이 걸려있다. 그만큼 구리는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의 8학군이라고 할 정도의 지금 현재 이 학구가 높고 옆에부터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망우역이라든가 상봉역 가서 6호선, 7호선, 1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시내 접근성도 좋고 강남 접근성도 좋고 또 여기서 고속도로망 타기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구리시 교문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규모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 기대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개발 호재 소식들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작년도지요. 8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도 택지로 교문 2지구가 2,000세대가 지금 현재 들어간다. 올해 보상이 나가고 2027년도에 입주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발표가 났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건너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고 발표가 난 데는 여기죠. 또 지금 현재 2지구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1지구, 2지구 지금 현재 2,000세대 구리에 일원동으로 되어 있어서 요 부분은 6,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빌라를 우리가 또 다세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이유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이유냐?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또 내지는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미래가치 인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냐 그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놓고 봤었을 때 이 구리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의 경기다라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여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감이 있고 올해 아마도 변하게 될 건데 구리 지금 딸기 2지구는 관리 처분이 곧 날 거고 어디에 시공사까지 지금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구리 1지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약 3,400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대단지거든요. 이 대단지 안에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빌라를 지금 현재 소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교통망이 불편했다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개통할 수 있는 개통이 되는 별내선입니다. 이 별내선이 천호동을 지나서 암사역을 지나서 지금 현재 수태동 중에서 구리까지 넘어오면서 별내까지 가지만 별내 지나서 진저까지 간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2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죠. 항상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암사까지는 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별내선까지 추가로 8호선이 공사 중에 있다. 또 하나는 지금 6호선입니다. 6호선은 신내역까지 옵니다. 신내역까지 지금 현재 딱 오고 있지만 이 신내역에 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해서 조금 더 넓어서 마석까지 지금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6호선, 8호선, 9호선 놓고 봤었을 때 전철망으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GTX가 홍도에서 마석까지 하는 부분도 망우역에 지금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지금 현재 구리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들어갑니다. 고속도로가 지금 세종간 고속도로가 들어가는데 올해 지금 현재 대교가 개통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또 내지는 내륙 순환도로까지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자적평으로서 평택이 지금 구리가 한참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가 50만 평이 되는 그런 부분이 1단계 2024년도까지 20만 평을 개발을 하고 2단계는 23만 평
평을 2027년도까지 개발한다고 그랬었을 때 이곳에 지금 구리에 한강시민공원이 있고 여기에 50만 평이 자적으로 인해서 문화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제가 여기에 3룸 다세대에 대한 부분을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4억 9천입니다. 평수를 놓고 보면 거의 28평에 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세가 3억 8천이면 투자 금액은 1억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린 가운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